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혹시 요즘 여기저기 가려워서 긁는 횟수가 늘어나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흔하게 느끼시는데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단순한 가려움증이라도 특정 부위에서 계속된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려움증의 6가지 위치와 그 숨겨진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만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가려움증 대처법인데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해결 방법을 영상 후반부에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 자주 하시나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피부 속 수분과 기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죠. 마치 사막처럼 메마른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난방까지 더해지면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각종 알레르기 물질이나 세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어떤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가 가려운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건조증입니다. 하지만 하지정 맥류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다리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된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보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70대 박할머니께서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리가 가렵고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보습제만 발랐어요. 그런데 점점 다리가 묵직하고 통증까지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 맥류 진단을 받았어요. 좀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박할머니처럼 가려움증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려운 경우 땀띠나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땀띠로 인해 등이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속옷이나 침구류에 사용된 섬유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등이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담낭질환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담낭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팔이 가려운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건선은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피부에 붉은 반점과 하얀 각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팔꿈치 안쪽이나 손목 부위가 특히 가렵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팔꿈치 바깥쪽이나 무릎 부위가 가렵다면 건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피가 가려운 경우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 혹은 단순한 비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가려우며 비듬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촉진하여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가려운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세안제 혹은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얼굴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받아 얼굴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부위 없이 온몸이 가려운 경우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혹은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항생제 등 특정 약물은 피부 건조를 유발하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 가려움증이 시작되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변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려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가려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긁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긁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긁는 과정에서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은 더욱 악화됩니다. 마치 모기 물린 곳을 긁으면 긁을수록 더 부어오르고 가려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손톱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긁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려워도 긁지 않고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울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때를 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기를 과도하게 제거하고 때를 미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더욱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향료나 색소가 없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아주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이나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려워도 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긁는 대신 냉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을 짧게 깎고 밤에는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려울 때 뜨거운 물 샤워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때를 미는 대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려움증이 훨씬 완화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려움증의 6가지 위치와 그 의미, 그리고 가려움증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가려움증의 위치별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 샤워할 때 밀기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점 기억하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려움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르신들, 혹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려움증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정 음식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온도를 높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에 갑각류, 견과류, 유제품은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예, 연어, 고등어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가려움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건조한 환경은 가려움증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습도와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 바람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섬유유연제나 세탁세제에 포함된 화학성분도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나 침구류는 천연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고 섬유유연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 외에도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천연요법이 있습니다. 오트밀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오트밀 가루를 불고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로에베라는 항염증 및 보습 효과가 있어 피부 진정 및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베라젤을 가려운 부위에 바르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 보습 및 항균 효과가 있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을 가려운 부위에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피부 건조를 막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시원한 느낌을 주어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가려운 부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단, 페퍼민트 오일은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고 민감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병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환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과 같은 혈액질환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일부 암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에 체중 감소, 피로감, 발열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려움증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피부 건조가 원인인 경우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원인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가려움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려움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피부가 민감하므로 향료나 색소가 없는 순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리아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는 피부 보습력을 높여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하므로 샤워 횟수를 줄이고 샤워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때를 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땀을 잘 흘리지 않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려움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천연요법, 질병과의 연관성,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의 조화,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움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번의 영상에서는 가려움증의 다양한 원인과 완화 및 예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특히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려움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천연요법의 효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가려움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관리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려움증과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까지 짚어보면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려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시겠지만 그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가려움증은 긁으면 해결된다? 진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긁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해 2. 가려움증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다? 진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3. 가려움증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최고다? 진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 확장, 감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오해 4. 천연 성분은 무조건 안전하다? 진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천연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성분 화장품이나 오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실제 사례를 통해 가려움증 관리법을 더욱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가렵고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보습제만 발랐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방문한 김할아버지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 가려움증도 함께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면 등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땀띠로 생각하고 시원하게 샤워를 했지만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박할머니는 속옷에 사용된 섬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면 소재의 속옷으로 바꾸고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습니다. 이 할머니는 특별한 부위 없이 온몸이 가려운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이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병 치료를 받으면서 혈당 조절에 힘썼습니다. 또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보습제를 꾸준히 발랐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은 가려움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더욱 심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식습관은 가려움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브로콜리, 시금치, 딸기, 블루베리 등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에 피해야 할 음식, 매운 음식, 고추, 후추, 생강 등 짠 음식, 젓갈, 장아찌, 라면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갑각류, 견과류, 유제품 등 가공식품,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 온도를 높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늘 영상에서는 가려움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과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과 식습관까지 짚어보면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가려움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려움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제 사례를 통한 관리법,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폭넓게 다뤄보았습니다. 특히 사례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가셨다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가려움증과 관련된 더욱 전문적인 정보, 즉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흔히 동반되는 만성질환과 가려움증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볼까요? 가려움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될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시행됩니다. 1. 문진 및 신체 검진. 의사는 환자의 병력, 증상, 생활 습관 등을 자세히 묻고 피부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가려움증이 시작된 시기, 부위, 양상, 악화 요인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피부 발진, 건조, 색소 변화 등 시각적인 이상 소견을 관찰합니다. 피부 조직 검사, 피부 조직을 일부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소 마취 진행되며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3. 알레르기 검사.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 혈액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물질을 찾아 회피하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중요합니다. 4.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당뇨병, 간 질환,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소변 검사, 신장 질환, 당뇨병 등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 필요에 따라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물론 이 가려움증 치료병원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가려움증 치료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가려움증 자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인 질환 치료, 아토피 피부염, 스테로이드 연고, 면역 조절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합니다. 전선, 스테로이드 연고, 비타민 D 유도체 연고, 광선 치료 등을 사용합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신장질환, 투석, 신장 이식 등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간 질환,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 식이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려움증 완화 치료, 항히스타민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여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보습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칼라민 로션,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국소 마취제, 가려움 부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광선 치료, 자외선을 이용하여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만성질환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쉽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간 질환, 간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은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피부의 영양 공급을 감소시키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신경질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신경질환은 신경 손상을 일으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암, 일부 암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가려움증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론사 가려움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꿀팁. 지금부터는 가려움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부 보습. 샤워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하루에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실내 온도는 20에서 22,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자극적인 옷 피하기. 꽉 끼는 옷이나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알레르기 유발 물질 피하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금연 및 금주, 흡연과 음주는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피부 건강을 악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가려움증 관련 검사와 치료법, 그리고 노년기의 흔한 만성질환과 가려움증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한 가려움증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꿀팁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가려움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전문적인 치료법,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방을 위한 꿀팁까지 가려움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려움증 극복 성공 스토리인데요.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좌절과 극복, 그리고 행복까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더불어 가려움증에 대한 흔한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0대 최할머니입니다. 최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온몸이 가려운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가려운 부위를 긁느라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치료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긁어대는 통에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할머니는 우연히 저희 건강대박 채널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증상과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가려움증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강대박에서 알려드린 보습,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죠. 건강대박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할머니는 지금도 꾸준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60대 박할아버지입니다. 박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가렵고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보습제만 발랐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리에 궤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궤양으로 번지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투석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려움증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고 규칙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투석 치료는 힘들지만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궤양이 낫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현재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가려움증 극복을 위한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원인 파악이 최우선.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 강화. 피부 건조는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극 요인 제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물질, 자극적인 옷, 화학 성분이 함유된 세제 등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유지. 스트레스와 불안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려움증을 관리해야 할지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별 맞춤 관리. 가려움증의 원인과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대박에서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꾸준한 실천. 가려움증 관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3. 정기적인 관찰.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변화가 있다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어 비교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주변 사람들과 소통. 가려움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보 습득, 건강대박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고 가려움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세요. 새로운 연구 결과나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은 분명 괴로운 질환이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대박은 여러분이 가려움증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지난 6번의 영상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